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입시 전형과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올해 숙명여대를 합격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생활기록부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에듀맘띵 어플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어플을 출시한 이유가 이제 파일 같은 경우가 이제 매뉴얼을 저희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파일 같은 거 여러분들 입시에 도움되는 매뉴얼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인재상 자기소개서 매뉴얼, 그다음 기타 좀 생활기록부로 만드는 매뉴얼들을 지금 다 업로드했기 때문에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입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라서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매년 동안 매년 소신 이상 합격한 선배님들도 그 매뉴얼을 활용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먼저 2023학년도 숙명여대 같은 경우 모집 인원 현황에 수시 모집이 이제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6% 확 줄어들었네요. 정시 모집이 49.4% 선발해서 거의 한 5대 5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보면 40%가 확대가 됐는데 숙명여대는 거의 한 50% 가까이 정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에는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숙명인재 원 하면 서류형이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좀 감소하고 면접형도 감소를 하였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지금 서류형은 감소를 했거든요. 2022학년도는 339명을 선발했는데 2023학년은 149명으로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었죠. 근데 면접형이 2022학년 194명을 선발했는데 면접형은 270명을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면접이 제가 항상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면접 정말 중요하다. 매년 저 면접 중요하다. 그렇게 누차누차 제가 강조했다는 거 아마 제가 맘땡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면접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시립대가 대표로 서울시립대 있죠. 서울시립대 학종에서도 서류형과 면접형을 나눴어요. 일단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발음과 인재 전형이 있는데 서류형과 면접 아예 알았습니다. 더구나가 서울여대 같은 경우 면접이 원래 2022년에 40%였는데 지금 50%로 그냥 늘려버렸어요. 23학년들은 마찬가지로 면접형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수한 대학교 입장에서 아주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호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죠. 반면에 우수하면서도 소통 능력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한 역량까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는 역량이 그래서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접을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 면접 시리즈 방송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게 된 겁니다. 면접 매뉴얼도 이제 조만간에 업로드할 테니까 꼭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이 2023학년에 모집하지 않아. 2022학년 16명 모집했거든요. 근데 2023학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 모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균 251명으로 조금 어느 정도 2022학년 대비해서 더 많이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자, 이 점 명심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 숙명원, 숙명인재원의 서류형 전형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모집 단위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 점 명심해 두셔야 돼요. 지금 숙명인재원은 서류형이고 숙명인재2는 면접형인데 서류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부가 거기에 제한되어 있고 면접형에 지원할 학부가 딱 제한되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서류형은 자연계만 모집합니다. 그래서 약학부를 제외한 약학부를 제외한 자연 계열만 서류형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모집 단위는 미선발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계는 서류형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미선발하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숙명인재2 면접형에서 뭘 선발할까? 네, 맞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와 약학부만 선발합니다. 당연히 자연계는 모집 단위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숙명인재 1, 2 있잖아요.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에서는 자연계만 모집하고 그 다음에 면접형은 약학부와 그 다음 인문계 모집 단위만 선발한다는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종종 착각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 인문계인데 난 내신 좋으니까 나 그냥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나라 좀.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 지금까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었어요. 서류형 면접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탑으로 달라서는 서류형으로 지원했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가 거의 뭐 거기 소신이었고 그 숙명여대는 적정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명여대 서류형으로 집어넣고 근데 이화여대 딱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일단 면접형은 누가 지원했냐면 자기가 숙명여대는 완전 소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로 지원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면접형으로 지원해서 면접에서 뒤집어서 숙명여대를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그게 안 된다라는 점이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그 다음에 인문계,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점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논술에서도 좀 주요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는데, 자, 논술이 지금 원래는 그 2022학년도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 70에 교과 30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는 논술이 90, 그 다음에 교과 10입니다. 지금 심상치 않게 논술이 제 2023학년도 입시를 이제 쭉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뭐 제가 느낄 수 있었냐면 지금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좀 논술을 선제 좀 폐지하거나 축소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논술이 약간 늘어난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이 논술을 비율을 확대한 학교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비율을 확대시키고 수능 최저를 약간 줄여주는 그런 대학교도 많이 있으면서 논술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대학교가 좀 심심치 않게 있다 보니까 그 점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물의 전형 방법 총괄표를 보게 되면 이제 학생부 종합, 그 서류 전형 약학부, 그 자연계만 지원할 수 있겠죠. 서류 100%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인재2 면접형. 자, 인문계와 약학부만 지원할 수가 있는데 면접이 40%, 무려 또한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교육 역시 일괄로서 수능 최저가 없는데 학생부 교과와 논술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 학교 내신 열심히 잘 챙겼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열심히 챙겼고 또 심화시켰고 그다음 학과 인재성적 부합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학교 생활대로 교과 성적은 이제 성취도가 있죠. 보통 이제 성취도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역시 그냥 A, B, C를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희대라든지 뭐 건국대라든지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완전 교과가 아니잖아요. 교과와 정성평가 같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하는데 숙명여대는 이제 교과는 일괄적으로 정량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교과 충분히 지원하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류형 전형이든 그다음 면접형이든 간에 생활기록부 서류가 들어가는데 과연 숙명여대는 어떻게 서류 평가를 할까요? 자, 총 1000점이 만점인데, 1000점 만점인데,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50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탐구 역량 300점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200점을 차지, 총 1000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500점으로서 여기에서 변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은 당연합니다. 자기 수도적인 학업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전공 탐색 및 관심과 열정, 이해도가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수도적인 학습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세특위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특위에 드러낼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상 경력 어떤 상을 수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수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때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보여서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숙명여대만 보여주는 숙명여대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학교 다 보고 싶어 합니다.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아이가 내신이 1등급이란 말이야. 내신이 1등급이면은 그 1등급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떤 역량이 향상되고 앞으로 어떤 역량이 더 드러날 것인지 이 점을 대학교에서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신만 믿고 지원한 학생들이 올해도 마찬가지 1차 광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신은 1등급 정말 좋아요. 그런데 과세특에서 그 내신 1등급을 받쳐줄 만한 역량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비 고3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꼭 그 점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점검하실 때 이제 창치활동, 과세특, 뭐 진로, 동아리, 자율, 창치활동 그런 것의 점검사항 표는 에듀맘띵 어플에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매뉴얼을 올렸기 때문에 점검사항 그것만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구체적 노력과 역량 보여줬고 또 전공 열정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전공 열정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최소 기본적으로 이건 하셔야 되겠죠. 전공과 밀집한 과목을 심화시킨 어떤 심화 과정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심화 독서라든지 진로 심화 보고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죠. 이 네 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심화 보고서를 꾸준히 1학년, 2학년, 3학년 발전되게 심화시켜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동아리 활동 아이들을 보고 또 동아리 활동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충고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동아리 활동 밋밋해요. 그냥 대체 동아리 활동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학생 대체 여기서 동아리 활동 왜 가입을 했지? 라는 기록들이 있어. 이 학생 왜 가입했어? 이 활동 뭐 누가 뭐 그냥 가입을 하고서 가입했나? 그런 느낌이 드는 생활 기록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생활 기록부 꼭 여러분들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 기록부 점검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전시가 리더십과 협업 능력 평가하는데 일반적 여대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많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을 리더십과 관련된 면접 질문 6개, 8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그 정도로 리더십을 중요시하는데 숙명여대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보고 정말 이 사회에서의 여성으로서 얼마나 그 리더를 큰 리더십을 보여 사회에 큰 가치를 기여할 것인지 이런 점들도 역시 인성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생활기록부, 수상경력, 내신, 창체, 과세특 이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우수성을 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 올해 정정 많아서 나 숙명여대 면접하면 합격할 등급인데 떨어진 학생들 그럼 가혹동 학생도 있었고요. 서류형에서도 내가 충분히 붙을 내신은 적정했는데 왜 예비를 받았지?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올해가. 근데 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올해 숙명여대 소신에서 합격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은 이런 점들을 좀 그렇게 아주 철저히 만들어 나갔다라는 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면접형에는 어떤 면접이 있을까요? 자,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서류형은 서류를 끝나지만. 그래서 이제 면접형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 적합성과 종합적 사고력과 소통 및 인성 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전공 적합성에서 뭘 많이 물어보게 되냐면 전공 선택한 동기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어떤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나 실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했고 그 활동에 본인의 전공에 어떤 그게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점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에 대한 열정과 발전 가능성은 매우 철저히 물어보기 때문에 단지 나는 그 활동을 왜 했고 그 활동 뭘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면접 중요하고 면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면접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창의적과 통합적 그런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점과 융합시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털면서 미리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인성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리더십이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은 단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어떤 가치를 기여했다는 그 사례는 적어도 최소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준비해 두시거나,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류 기반이기 때문에 꼬리 물기와 압박 질문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계속해서 많이 입결이 올라가고 많은 여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숙명여대를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이러한 점들로서 선배를 합격하였고, 숙명여대는 이런 학생을 선호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